자, 오늘 모닝체크는 역시 첫 번째 딥시크 얘기부터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딥시크의 이 충격을 좀 계산해 보니까, 따져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얘기가 됩니다. 첫 번째는 높은 가성비와 효율.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고도 중국의 조그만 AI 스타트업의 한 수준 정도라 이거에 미국 빅테크들, 이 AI 업체들이 받은 충격은 만만치 않을 거다 생각이 좀 되고요. 그다음에 미국의 지난 길게 보면 7, 8년, 짧게 보면 4, 5년간 지속돼 왔던 이 대중국 이 기술 견제 정책의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다. 이 점이 또 하나 있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이 개방성의 힘. 그러니까 오픈 AI도 원래는 오픈해서 하겠다고 했던 거를 지금 사실은 클로즈드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이런 상황에서 이 딥시크가 결국 이 오픈 소스 개념을 통해서 이 개방성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데한테 무료로 자기네들의 기술을 제공을 하겠다.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파장이 점점 클로즈 쪽으로 가고 있는,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 미국 기술 어떤 기업들과의 이런 어떤 차이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고, 결국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단순히 어떤 뭐 군사적 외교적 패권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쪽 패권뿐만이 아니라 AI 쪽에서도 이 패권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다. 앞으로 미국과 이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들 간의 이 AI 어떤 경쟁의 심화도가 훨씬 더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.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여기 지금 표에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태에 낙관론과 비관론은 분명히 있습니다. 낙관론은 결국은 효율성, 효율화, 가성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 빅테크들이 좀 눈을 뜨면서 지금과는 좀 다른 조금 더 생산성이 더 있으면서도 효율성이 있는 쪽으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쪽으로 AI에 대한 투자가 바뀔 것이다. 분위기가 이런 얘기들 그런 상황이라 이 낙관론만 본다 그러면은 우리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또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. 이렇게 해석도 좀 되는 거고요. 반면에 비관론은 이 저가 H칩으로도 성능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고가칩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HBM에 대한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. 오늘 시장이 이 낙관론과 비관론 쪽에서 어느 쪽을 선택을 할지, 어느 쪽으로 더 무게가 갈지는 일단 내용은 좀 시장이 열린 다음에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번 주는 역시 뭐 오늘밖에 안 남긴 했습니다. 이번 주부터 한두 주 정도는 이 딥시크 사태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, 특히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좀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사실 이것도 뭐 좋게 보기보다는 조금 마음이 조금 무거운 내용이긴 한데, 두 번째 내용은 좀 더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. 이 하워드 더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인데요. 사실은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. 관세 얘기도 관세입니다만은 이 반도체 관련된, 이 배터리 관련된, 또 자동차 관련된 이런 각종 보조금들에 대한 부분들, 지원안들이 분명히 트럼프 2기 정부 때 가서는 좀 깐깐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닌데요. 일단은 상원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만 놓고 본다면 깐깐했더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, 이렇게 해석도 좀 되고 있습니다. 표에도 좀 나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금 47억 4,500만 달러 보조금, SK하이닉스는 4억 5,800만 달러의 보조금에 5억 달러의 이 대출, 현대차, 기아도 대당 7,500달러의 세액 공제,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 최대 45달러, 킬로와트당 45달러의 AMPC 수혜, 이런 것들을 현재 받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좀 만약에 실제로 다 하나하나 정책으로 구체화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일단 우리 기업들한테는 지금 미국에 벌려놓은 이 투자건을 뭐 문을 닫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비용이 더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, 이게 결국 실적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, 특히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좀 없다라는 거게 되겠고요. 배터리 업체들이 특히나 좀 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,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서 딥시크 사태가 좀 비관론 쪽으로 갈 경우, 그다음에 이 하워드 더트닉 지명자가 이제 임명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구체화시킬 이런 보존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하나 부정적 쪽으로 갈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좀 클 수도 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거꾸로 얘기하면 이 하워드 더트닉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뭐 협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깔고 이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마냥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볼 필요도 없다, 이렇게 또 역시 긍정론과 비관론이 함께 좀 이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요.
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. 1월의 수급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투자자별로 순매 상위 종목인데 개인들은 삼성전자, 현대차 이런 식으로 샀고 외국인들은 하이닉스, 하나오션, 에어로스페이스, 네이버 이런 식으로 사고요. 기관들은 에너빌리티, SK이노베이션, 신한투자, 아모레퍼시픽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역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낙폭 과대주, 낙폭 큰 종목들과 삼성전자 중심으로, 현대차 중심으로 좀 샀다. 카카오가 3위로 좀 순매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 여전히 국민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.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좋았던 그런 업종들 사고 있는 게 보이고, 외국인은 개인과 거의 거꾸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SK하이닉스, 하나오션, 하나에어로스페이스, 요즘에 잘 나가는 뭐 조선, 방산,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주들,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주들 이렇게 좀 전력, 전기 이런 쪽 좀 보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. 기관은 조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. 수익률은 뭐 따로 표가 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뭐 2자릿수 이상의 좀 수익률을 1월 달에도 좀 낸 걸로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영향이 크겠습니다. 삼성전자, 뭐 카카오, 삼성 SDI 이렇게 좀 1월에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역시 1월 달에 수익률은 썩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다. 이제 아마 2월 초에 최종 집계가 나오겠죠.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느냐, 또 외국인들이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라는 것들을 2월 달에는 좀 한번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짜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